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2016년까지, 물론 그 전에는 표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를 해오다가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수평가나 표집평가나 평가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집평가로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해가 2017년, 2018년 2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표집평가로 전수가 표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표집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평가 대상인 전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표집평가 결과를 보고 자기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집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수평가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서열화돼 가지고 경쟁이 심해진다, 학교 간에. 그건 사실은 시도 간에, 교육감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들이 그걸 반대했죠. 없애버리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없애버리자. 이런데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표집평가로 바꿨어요. 그러면 표집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그 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해야만이 평가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표집 대상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도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대상, 중3, 고2 전체 대상을 똑같이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표집만 3%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3% 학생만 표집해다가 이걸 분석해야죠. 통계를 내봐야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기초 미달이 속하는가, 아니면 보통 학력 이상에 속하는가, 이걸 판별할 수가 있죠. 교과 담임이나 이런 중고등학교니까요. 과거에는 초등도 봤습니다, 6학년도. 근데 이 교과 담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생략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본다고 해가지고 보기 전에 시험 문제가 전부 시도교육청에 다 보급됐어요. 근데 갑자기 표집평가로 바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3, 고2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하고 3%인 학생들만 시험을 본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 대상 전부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고요. 근데 이것보다는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목적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 이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없애자 가능하면은, 이제 이것에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초학력 미달. 그래서 이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이래가지고
기본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장과 수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정립하여 공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로 설정한다. 이게 기초학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할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걸 전에부터 우리 교육학에서는 3R's, 이걸 writing, reading, 그 다음에 arithmetic, 그러죠? 독서,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과 이와 관련된 교과, 그러니까 이런 읽기, 쓰기, 세마기를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국어, 수학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학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요, 저는 이런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기초학력 미달의 개념을 3R수로 한다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3R수로 한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 3R's, 읽기, 쓰기, 세마기, 그건 대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력입니다.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학력을 갖춘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초학력, 즉 읽기, 쓰기, 세마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2, 3학년 성적, 이것에다 둔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완하고 거기에 성적을 갖추게 한다 해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습력이 증가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저는 선수학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올라왔어요. 지금 학년을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예를 들면요,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 교과서를 공부한다. 자, 1장부터 공부한다. 이랬을 때 그 1장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습되어졌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수학습 능력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에 나갈 수 있으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이수하고 마스터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수학습력이에요. 그걸 기초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을 기른다. 중요한 겁니다. 선수학습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본시학습, 후속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위계성이 강한 교과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수학이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왜냐? 위계성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학력 미달, 그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저는 선수학습력 미달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알아야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선수학습력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학습력을 알고 있느냐 모르겠느냐 이것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한 번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요, 또 우리 학급 학생들이요, 졸지 않고 매 시간마다 학습에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학습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들이, 중고등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죠.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매 시간마다 또는 이 단원이 시작될 때 이게 위계성이 강한 수학이나 과학은요, 매 시간마다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진단평가를 해야 됩니다. 진단평가. 그게 바로 뭐냐? 출발점 행동을 알아본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수학습력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진단평가를 해야 돼요. 수학은 전 단계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다음 단계 학습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수학은요, 사실은 진단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회나 이게 국어 같은 교과는 위계성이 조금 약하거든요. 이런 교과는 뭐 단원이면 너무 또 범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과가 있죠. 1과, 2과, 3과 이렇게 있잖아요. 과마다 한다든지, 또는 어느 학습 과제, 좁은 또는 어느 정도의 학습 과제 내용에서 내용을 가르칠 때 그 이전 학습 선수학습력을 알아봐야 돼요. 그게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결손이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 그걸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100m 경주를 할 때, 100m를 달릴 때요, 먼저 스타트 라인에 세워놓고 복장, 뭐 건강, 신발 이런 걸 전부 점검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출발시켜야 되죠. 무조건 세워놓고 출발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단평가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복장이 잘못된 학생, 신발이 잘못 신은 학생, 이거 다시 보완해줘야죠. 그게 바로 진단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과정 속에서 형성평가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학습력이 높아져요. 형성평가 그러면요, 준비도, 그 다음에 참여도, 그 다음에 성취도,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형성평가입니다. 준비도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교과서 준비, 뭐 필기도구 준비, 그 다음에 예습해 왔는가, 이런 등등, 과제는 해 왔는가, 이게 준비도입니다. 그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참여도, 요즘에 보면은 뭐 토론학습이다, 협동학습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학습에 참여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참여를 한가, 참여도가 높나 낮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업이 끝날 무렵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같은 위계성이 강한 교과는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목표를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의 성취 수준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서열을 내는 건 아닙니다.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의 목표가 5개인데 4개 정도 이렇게 모든 학생이 달성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고 하나나 둘 정도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 달성을. 그런 학생들은 3, 4, 5을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선수학습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길러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저는 선수학습력이라고 생각하고, 단위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교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그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그 애들을 뭐 보충한다, 작년 기초학력 미달 성적하고 금년을 비교하니까 뭐 차이가 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이것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1, 2, 3학년 기초학력 갖춰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갖추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그거는 기본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중학교 3학년 학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교육력을 또는 어떤 교육적인 재원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말 그대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시간마다 또는 매 단원마다 또는 매 학습 과제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이런 걸 쭉 해와요. 해옵니다. 그렇게 해오고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보죠. 정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시험 안 보죠.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안 보더라도 학년 말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 학생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적 결과를 기초 미달 이런 것보다는 등급별로 지금 수능도 등급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적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교육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들을 전에는 정교조 성향 또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제가 쭉 그분들의 하는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분들은 좌파 교육감이다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 보조교재 중고등학교를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그분들은 좌파 교육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좌파 교육감들, 이분들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 교육청 간에 서열이 나오잖아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성취 수준으로 결과를 내버리면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 내 어린애가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전국 수준에서 어느 수준에 있다는 걸 아는 거 좋잖아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의식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거 아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의 반성 자료를 해가지고 다음 학습에 더 효과를 기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쟁이다, 비교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안 된다,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교육도 서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성취 수준은 서열화할 수밖에 없죠. 평등하게 가르친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평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등에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평균에 있는 학생은 몇 없습니다. 평등 이상이냐, 평균 이상이냐, 평균 이하냐로 돼 있죠.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 평균 이상으로 모든 학생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평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볼 때 그 시험이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그래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기초학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지다 이랬어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이게요, 이 기초학력 책임지면 뭐합니까? 3Rs. 독서산. 초등학교 1, 2, 3학년의 성적. 국어,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거 알면 뭐 합니까? 물론 기본 알아야죠. 이들은 학생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알은다 해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성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선수학습력을 기르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부에서는 그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그런 내용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교육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끌고 나가줘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요, 중학교 3학년은 기초학력이 있냐 없냐, 이게 그 기초학력을 독서산에다 두지 마시고 그 기초학력을 뭐에 두냐, 선수학습력에다 두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수학습력에다 두었을 때 어쩌냐, 그거는요, 교과 담임이나 또는 초등학교 같으면 학급 담임이 4시간 또는 일정한 학습 과제가 시작될 때, 또는 일개 단원이 끝날 때나 단원이 끝날 때나 시작할 때, 이때 선수학습력이 있냐 없냐, 출발점 행동이 갖춰졌느냐 않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봐야 됩니다. 진단평가, 그것이 기초학력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충해주고, 결손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해주고, 또 형성평가를 통해서 수업 과정 속에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다가 나중에 학년 말에 가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다 해가지고 그 성취 수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시험을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우리 학부모나 지도교사들이, 학부모는 자녀들의 성적을 거기서 평가 분석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지도에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학력은 높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서 모르는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의 적성을 알아내고, 자기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직업도 거기서 생각이 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학교에도 이게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도 존재하고, 자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도 있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지금 우리 좌파 교육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쟁과 비교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쟁과 비교 없는 행복한 학교는 존재할 수 없고, 만든다고 할 때,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교육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도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선의의 경쟁, 자기와의 경쟁, 또 개인 간의 경쟁보다는 집단 간의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집단 간의 경쟁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인 간의 경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성취도 평가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그 기초학력, 이 개념을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정 수준인 그 3R세에다만 두지 말고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진단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선수학습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학습력을 갖춰 가지고 본 학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